서울시에는 110명, 경기도 수원에는 18명, 전북 군산시도 3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으로 정치를 바라보게 하자는 취지인데 청소년의회 학생들이 제안한 안전비상벨 설치 등 4건이 서울시의 정책으로 선택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정책 수다. 울산저널 시민포럼에서는 5번째 주제로 3가지 청소년 관련 조례 논란을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3월 5일 청소년의회 조례 공청회가 파행되고 4월 5일 같은 조례안 상임위원회 상정도 불발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며 3가지 청소년 관련 조례에 대한 궁금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가지 청소년 관련 조례가 무엇인지 또 상정조차 못한 배경을 들어보고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발전적 기대사항이 있는지 반대 측의 논점은 무엇인지 두 분의 토론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논의할 조례 3가지 중 2가지를 발의하신 울산시 의회 송근호 의원님, 그리고 2019년 울산교육연대 첫 번째 토론회로 울산 학교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논의의 장을 열어주신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3가지 청소년 관련 조례가 무엇인지 또 송근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2가지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시의회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조례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명 부의장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고요. 이 조례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울산광역시의회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청소년의회를 만들어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는 제가 발의한 울산시 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안과 울산시 교육청 노동인권교육진흥조례안입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진행하자는 내용을 담은 조례입니다. 울산시 교육청 노동인권교육진흥조례는 많은 청소년들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노동 현장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예, 뭐 3가지 조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의 우리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좀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이 3가지 조례를 곳곳에서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좀 뒤늦게라도 울산시가 이런 조례를 청소년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선 거는 아주 좀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무적인 일이군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한 현황을 보면 총 8군데입니다. 강원도, 강주, 서울,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그러면 최근 4월 5일 울산시 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이 발의한 청소년의회 조례가 의회 운영위원회 그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날짜가 잡힌 것도 아니고 치열하게 서로 찬반 논의가 붙어서 보류된 것과 정족수 미달로 아예 상정조차 못한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송근호 의원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청소년의회의 주관은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사실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의 의원이어서 그때 그 사항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반대하시는 단체분들의 그런 회의장 봉쇄로 인해서 회의가 몇 차례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되었고요. 하지만 결국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상정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의원들의 사유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같고요. 어쨌든 반대단체의 물리적 회의장 봉쇄로 인해서 회의장 참석이 어려웠으나 조례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아니면 수정이냐 하는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조차 못하고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 점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좀 할 말이 좀 많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소년의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로 가는데 운영위원회 구조가 제가 알기로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명이 민주당이고 1명이 자유한국당입니다. 근데 이 민주당에서 의지 있게 부의장 이름으로 발의를 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조례인데 네. 정득수 미달로 본회의를 못 갔다. 그러면 민주당이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쵸. 제가 알기로는 그 참석한 2명도 1명은 자유한국당이라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거 민주당에서 자당 의원이 한 것에 대해서 물먹인 것밖에 안 되는 그렇네요. 이건 의지가 있는가 이런 좀 고민이 되고요. 이런 모습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 4월 10일 날 그 본회의 네. 때 이명 부의장이 이거 좀 상당히 좀 불행한 일을 당했잖아요. 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인데, 그러니까 이 대기기관의 치명적인 도전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처가 어떠한가 이런 거죠. 지금 그 사건이 발생한 지가 지금 14일이 지나고 네. 있는데, 그때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쪽에 대한 어떠한 그 실제적인 제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 이건 의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전 행위이고 민주주의를 거꾸로 이제 역행하고자 하는 이런 행위조차도 우리가 네. 그냥 이렇게 손 놓고 넋 놓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네. 그러면 의회 민주주의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상당히 태블릿.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회도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국회 난리가 났을 때 바로 고소고발하고 하잖아요. 강력하게 네. 대응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지금까지 이런 제도를 정착시켜 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조차 방어내지 못한다면 네.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좀 새롭게 좀 결기를 더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들고 좀 네. 부끄럽죠. 네. 지금 상황을 보면. 네. 네. 저도 깝깝합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의원님. 네, 어쨌든 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은 뭐 제가 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근데 기자회견이 몇 차례 있었지만은 어쨌든 지금 청소년의 조례 관련해서 아직 어떤 또 입장이 정해진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뭐 저는 공동 발의한 의원으로서 저도 사실 좀 가까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끼리 좀 의견을 좀 하나로 모아서 좀 빠르게 이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대응은 약하고, 예, 그쪽에서는 대응은 의회 민주주의를 좀 침해하는 저희들의 공통된 가치와 소중한 것들이 좀 무시되는 것 같아서 시민 입장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조례 내용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분들의 얘기를 정리해서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두 분이 토론하시면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토론 1번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크고 많은데 시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례를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강행 처리란 말은 좀 납득하기가 힘들고요. 우선 물리적인 방해로 조례가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강행 처리라는 말은 좀 맞지 않다 봅니다. 우선 조례 제정을 함에 있어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의원들은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어져 의회에서 입법 주체로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면 조례의 입법 절차 과정들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를 통해 입법 예고 기간에 조례에 대한 의견들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러한 의견들이 발의된 조례를 의결 심사하는 주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원안 가결이나 아니면 수정 가결 아니면 부결 등으로 결론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지어서 본회의장에 올라가면 또 뭐 그 조례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는 의원이 있으면 또 표결에 붙여서 의원들의 각 판단에 맡겨져서 결정이 나게 돼 있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로 조례가 이렇게 이제 발의되게 돼 있고요. 청소년의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입법 예고가 1월에 되었습니다. 근데 2월 임시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그 반대 단체 반대로 상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반대 단체들의 주장은 그거였습니다.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때 반대를 했었고요. 이명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공청회를 준비했었고요. 사실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공청회는 반드시 뭐 필수 조항은 아닙니다. 발의하는 데 있어서 의원이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반대의 목소리도 아니면 찬성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과정입니다. 강제 조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청회를 주최했지만은 이명 부의장이 공청회를 주최했지만은 그때 여기 계시는 박 대표님도 나와 계셨지만은 공청회가 그 반대하시는 단체들의 어떤 집단적인 행동으로 공청회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파행을 겪었고요. 반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려 했다면은 사실 그 이명 부의장이 주장했던 원안 그대로 가야 했겠죠. 가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안 가결보다는 상임위 이제 그 의원들이 수정 가결로 하자는 의견들이 모아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단체들은 이제는 공청회 이런 개념을 떠나서 아예 조례를 폐기하라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상임위 개최를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처리가 되었다면 모를까 강행 처리하려 했다라는 말은 좀 동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반대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몇 가지 좀 꼭 짚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질문에도 시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반대의 목소리가 크고 많은데 그게 얼마큼 많은지를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요. 우리가 흔히 요새 지금 울산 지역 특히 언론에서 이게 좀 기계적 중립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언론을 여론 자체를 이게 좀 호도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누구나가 다 어떤 정책이나 내용에 있어서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권리는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의견이라고 해서 그 의견이 그렇지 않은 의견하고에 반대만 한다면 찬성 의견하고 똑같이 비슷한 양인 양 해서 양비론으로만 몰아가는 듯한 이런 보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대 의견도 많은데 왜 수렴하지 않고 좀 이상한 제가 볼 때는 이건 아주 의도적이다. 여론에서 언론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반대 여론이 있다면 그 반대 여론조차도 사실은 무엇에 근거하는가를 잘 따져 살펴야죠.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팩트체크도 해주고. 그래서 그 반대 의견이 정당하다면 그 정당한 의견을 받아서 조례 내용에 포함해서 조례 흥결을 막는다든가 하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의 문제는 반대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청회 때도 그 반대 의견에서 조례의 어떤 조항이 문제다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반대하면 무조건 반대 의견이 있으니 수용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는 있을 수가 없죠. 특히 지금 세 개의 조례는 그냥 나온 조례들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헌법적 가치로서 얘기하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문제라든가 노동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참정권에 대한 문제를 청소년 시기에서부터 그것이 훈련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꼼꼼하게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는 거예요. 상당히 계획적인 입법 조례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거나 또는 행정부에서 교과부 같은 데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을 정책적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속 가능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두텁게 보호하자고 하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한 반대이기보다 지금 청소년들한테 맞춰져 있는 것에 이거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정당성까지 부여되지 않은 이런 내용으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언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양비론으로 몰아가는 듯한 좀 상당히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이 성숙된 사회에서 이런 게 통용된다는 것 자체가 좀 개탄스럽습니다. 언론도 유감이고, 그리고 그 반대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호한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의회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느낌을 가져서 시민 입장으로 많이 답답해요. 그래서 울산저널이 잘해 주셔야겠죠. 네, 의원님 뭐 좀 이렇게 책임을 좀 통감하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어쨌든 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시민으로서 반대되는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고요. 아, 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입법 절차 과정도 어긴 게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되는 이런 절차를 자체를 무리적인 행사로 이렇게 의회가 열리지조차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 생각하고요. 네.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파괴. 네,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3월 17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도 있는데요. 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학생인권 조례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네. 때 네. 지금도 뭐 농성을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교육감이 그 공청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뭐냐하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법에 기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입법 행위에 그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그 법에 기반한 네. 행위거든요. 이것을 거부하고 나서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네. 어떠한 민주주의 절차도 네. 이게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주장했지만 원래 이 사안은 공청회를 한 사안이 아니죠. 공청회는 법으로 네. 어떤 그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공청회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선택 조항이라고 아까 의원님 네. 얘기했지만 아니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었던 건데 이런 거마저도 못하게. 집단적인 어떤 행동으로 막아 나서는 것을 네. 이렇게 용인하면 네.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좀 대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도 예. 대처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론 1-2번 가겠습니다. 교사의 의견으로 조례 주체인 청소년들이 먼저 참여하고 스스로 요구하도록 만들었어야 했는데 조례를 추진할 만한 학생들의 요구가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원의 발의로 먼저 시작되었다는 시기상조의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걸 접어버리면 더 문제가 커질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서 두 분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교사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또 반대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참여하고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만큼 만들어 주었냐라는 반문을 해보고 싶고요. 보통 우리 어른들이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상당수라 생각합니다. 어린 것들이 뭘 알아? 어른들이 다 경험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무조건 따라. 아니면 뭐 학생이 무슨 정치야? 학생은 공부만 잘하면 돼. 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어른들이 뭐 상당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울산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또 그런 방법이 저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사실 뭐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네. 우선 어른들이 그 문을 열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문을 열어주고 청소년들의 민주적인 자발적 참여와 목소리를 내고 또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존중과 이해를 가르치는 것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 청소년 의회 조례가 청소년들에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조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자발적으로 낼 수 있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는 시의원이 발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뭐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부분에서 참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는 반드시 좀 돼야 하는 조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교사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아시는 선생님한테 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팩트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배제된 게 아니고 이거는 벌써 지난해부터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그 참정권을 어떻게 확장할 건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네.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공청회 때도 이명 의원이 이미 밝힌 바 있어요. 어떤 식의 절차를 거쳐서 이 청소년 의회 조례를 준비했는지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지금 의원이 발의하니까 당연히 조례를 발의는 의원이 하셔야죠. 조례는 그렇게 의원이 해야 되는 발의하셔야죠. 그런 조례가 필요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는지 네. 담아야 될 내용이 뭔지 이런 것은 당사자들인 청소년들하고 논의를 쭉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칠지만 조례의 내용을 담았고 다만 그 조례 내용이 조례에 합당한 그런 조문은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또 의원이 당연히 그렇죠. 그 검토하고 또 의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다 검토를 해서 이게 네. 법적인 하자가 뭔지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됐다 이렇게 팩트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됐다 이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도 뭐 시기상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하냐 이런 거죠. 우리는 참정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가 시민이면 누구나가 누려야 될 권리인데 이게 어떻게 몇 살 때부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몇 살 때부터 안 할 수 있으니까 울산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책에 대해서 자기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네. 그들한테 불합리한 정책이 행해질 때 그럼 누가 그러면 제어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직접 출마할 수 없는 나이지만 네. 청소년위원회라든가 네. 청소년의회 이런 걸 통해서 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거 점점 그 폭이 넓어져야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세가 선거 네. 참여권이죠. 근데 다른 OECD 대부분 나라들이 19세 하는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다 18세고 심지어는 16세까지 내려놓은 나라들까지 있다고요. 심지어. 왜 우린 그걸 못하느냐? 그건 우리는 아직도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어떻게 보면 비청소년들인 사람들이 네. 그것을 권한을 주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되물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면적으로 열 수 없다면 최소한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죠. 청소년들의 교육과 관련해서만이라도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만이라도 청소년들한테 네. 투표권을 부여하는 이런 방식도 고민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게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판단 능력을 의심하거나 그들한테 권리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그 구시대적인 발상, 이 비청소년들 여기 있는 비청소년들이 비청소년. 갖고 있는 네. 이 발상부터 좀 재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명백한 인권 침해죠. 인권 침해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청소년들의 인권 침해를 저부터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자기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 2번. 조례 제정 주체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 민주시민 교육조례의 청소년 의회 조례는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으로 이 두 주체가 싫으니 조례도 싫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네. 들어보셨죠? 네, 뭐 제가 반대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의 생각을 제가 다 뚫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몇 분은 만나봐서 얘기도 나눠봤고요. 네. 또 그 반대되는 단체 행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또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들에 대한 또 기사 검색이나 영상 검색을 통해서도 그분들이 이제 어떤 발언이나 어떤 기사가 나는지를 봤었을 때 네. 현 정권에 상당히 좀 비판적인 맞습니다. 분들이 많았고요. 네. 또 조례를 추진함에 있어서 또 이게 그 항의 문자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항의 문자를 참 많이 받았는데 조례랑 전혀 상관이 없네요. 네.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학교 민주 시민교육 조례를 발의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한참 반대가 있는데 네. 왜 학생 인권 조례를 발의해서 그런 전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조례랑 상관없는 조례를 이렇게 문자로 보내시는 걸 보면 네. 사실 조례에 대한 이런 한 번이라도 이해가? 읽어보셨는지 아니면 이해가 네. 있으셨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그 똑같은 문구를 서로 복사해서 저한테 보내거나 네. 아니면 또 어떤 분은 실수로 네. 그 이 조례에 관련된 의원들이 전화번호 리스트를 쫙 해서 그를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해야 되는데 저한테 그걸 또 보내셨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네.
사실 이 지금 반대되는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사실 조례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반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누군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한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여기 또 제가 자꾸 이게 삐딱한 얘기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민주당하고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그래서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뭐가 불순한 거예요? 민주노총이 불순한 겁니까? 뭐가 불순한 거죠? 민주노총은 합법적인 노조예요. 네. 법 안에서 노조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합법적인 조직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면은 불순한 건가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뭐가 불순한 거냐? 이게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우리 사회의 기본 법 질서를 부정하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 입법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어느 일방의 어떤 정치적 세력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로부터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입법권을 부여받은 네.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법에 의해서 입법권을 부여받아서 하는 정치적 행위인데 이런 것이 전혀 근거도 없는 그래서 나하고 싫다, 저기 불순하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왜 언론에서는 자꾸 언론에서도 그런 말을 네. 써요. 불순하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론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옥산 전원이 어떻게 좀 해봐요, 좀. 그러니까 그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는 이렇게 뭐 청소년 관련 조례에 대해서 별로 논란이 없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게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뭐 이게 제정이 되면 더불어민주당한테 유리할 거다. 유불리를 따져서 지금 이거를 밀어붙인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청소년들한테 이 조례를 해서 의식화에 교육을 시켜서 네, 의식화. 다음 또 그 선거 때 정권제 창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을 바꿔야죠.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민주시민교육으로 교육의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바꿔야 될 문제지. 여기서 지금 그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위 법령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앞뒤가 바뀐 거 아닐까요? 네. 그죠? 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려면 이건 도대체가 그러면 내용을 가지고 하든지 내용도 아니고 이거 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에서도 어떤 법적인 근거를 무시하고 일방의 주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좀 답답하네요 진짜. 네. 이런 토론하는 것 자체가 답답합니다. 이것도 팩트 체크가 필요한 헌법과 기본권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순하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는 말씀으로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또 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싫어서라기 그렇게 본다면은 좀 웃기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대구에서는 얼마 전에 대구의 청소년 의회가 열렸고요. 또 거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다수당이 또 저희랑 반대입니다. 그렇죠. 뭐 특정 보수 정당이 다수당 하고 있는데 그 정당의 의원이 이번에 또 청소년 의회 운영 조례를 만들었어요.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했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실 뭐 그래서 뭐 제가 이게 뭐 특정 정당 이런 걸 어쨌든 그 제가 봤을 때 울산의 어떤 지역적인 특색 그런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정당이 그 대구에는 뭐 다수 정당인데도 이런 정책을 한단 말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시 의장님은 뭐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또 기사가 난 걸 제가 또 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어떤 특정 정당의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어떤 지역적인 특정 단체 이런 쪽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세 가지 청소년 조례의 주체인 청소년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지난 3월 18일 청소년의회 조례공청회에서 발제했던 신주연 청소년이 조례를 바라보는 처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동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울산에 거주하고 울산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학교에 가면 많은 친구들이 울산에서 나고 자라거나 학창 시절의 대부분을 울산에서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친구들은 졸업 후에 울산에 남아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울산이라는 도시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기대를 품고 있는 친구도 드뭅니다. 왜일까요? 울산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도시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8년에 촛불 집회를 통한 평화적이고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이끌어냈습니다. 각종 도시들과 울산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울산을 포함한 전국의 촛불 집회에는 청소년들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실제로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자유 발언을 한 내용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촛불 집회에 다녀와 역사의 한순간에 서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말했던 친구는 감히 청소년이 정치를 알려준다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들어야 했으며, 친구와 함께 정치 이슈를 토론했던 친구는 그 주 내내 선생님의 놀림 소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인 미투 운동의 움직임의 영향으로 울산에서도 스쿨 미투와 학교 내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계속되었습니다. 오신고 사건, 애니원고 스쿨 미투에서 마주쳤던 교육 현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버젓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학생을 주체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았던 청소년 혐오인식의 원인이 컸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청소년은 주체적인 인격체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른들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 미완성의 존재로 보고 청소년의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비청소년이 되는 구조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지난 20년간 학교와 가정의 테두리 속에서 공부만을 강요받던 청소년들이 정치라는 것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던 청소년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하루아침에 정치와 나라 운영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면 정치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줄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가 낮아질 것이며 이는 곧 우리 정치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치 참여 욕구는 촛불 집회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수학만큼이나 사회 속에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소년의회는 멀게만 느껴졌던 정치를 가까이 하고 스스로를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라고 느끼게 할 청소년 정치 참여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청소년의회를 두고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필요성을 느껴 쌓아온 활동들을 단순한 정치 선동으로 이해하는 것은 울산의 매우 심각한 인권 감수성 실태를 잘 나타내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비청소년들의 간섭과 제재에 좌지우지되는 대상 혹은 물건이 아닙니다. 청소년 자체로 독립된 인격체이며 이러한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며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격체로의 존중과 다양한 사회 움직임에 주체로 참여하는 경험들이 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보는 중요한 경험들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분명히 앞에서 언급한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울산과 오랜 시간을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울산의 청소년으로서 시민으로서 청소년의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주연 청소년의 얘기 중 두 분께서는 어떤 점이 특히 와닿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아까 우리 그 학생의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울산에 남아 있고 싶지 않다. 네, 그렇게 울산에 말씀하셨어요. 애정이 없다. 난 학생의 말에 울산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야 할 일을 또 짊어진 게 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마음이 아프고요. 네. 또 우리 학생의 영상에서 보면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입니다. 19세인데 19세란 말은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이제 선거권이 네. 투표권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저는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런 투표권
할 때 바른 생각을 네. 본인의 주관을 가지고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학교에서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르는 과정이 사실 저는 또 학교 민주 시민 교육이나 이런 그런 교육들이 네. 그 과정을 그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교육기본법 2조의 교육 인형을 보시면은 교육이 자주 생활 능력, 그러니까 민주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육이 필요한 목적이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데 사실 울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파행 교육에서 좀 네. 가슴이 많이 아프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뭐 정치 참여하지만은 저는 이제 뭐 청소년들이 뭐 보수를 지지할 수도 있고 네. 뭐 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도층을 지지할 수도 있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은 그 청소년들이 자기 주관을 가지고 정치를 또 이렇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을 어른들이 좀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을 보고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저도 뭐 보면서 네. 한 가지 이제 뭐 말씀을 해주셔서 다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인식이 어떠한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청소년들을 인권의 주체 또는 권리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어떤 대상화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에게 어떤 권리를 주거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어떤 대상화된 집단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너무 역력하잖아요. 또는 그것을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참여예산 또 청소년위원회 이렇게 해서 시혜적으로 이렇게 베풀듯이 어느 한 구색을 맞추는 이런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각종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어떤 주장을 펼치고 네. 자기의 얘기들을 우리 사회에 네.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청소년 의회 조례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도 사실은 그들의 목소리를 그 권한 있는 의회는 아니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그들 스스로가 의견을 모아서 토론하고 이런 것을 시정이나 이런 데 반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통로를 좀 마련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장려하고 네. 스스로 그런 것까지 고민한다면 더 도와줘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것을 가로막고 나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오히려 미래 세대에 있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상식적으로 네. 이런 미래 세대가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것을 거부하고 막아 나서기 위한 의도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촛불 때를 상기해 보면 네. 전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해서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힘, 그들의 눈으로 봐도 네. 이것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런 것은 도저히 지켜볼 수 없다 하고 나온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우리 사회를 바로 볼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 사회 민주주의 더 두껍게 그쵸. 아마 그 유지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민주주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부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주 강하게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누구라고 바로 얘기하기에는 울산전면에서도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네. 하지만 그런 것을 좀 누가 다 상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 자체를 교정해내는 이런 작업이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한번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들을 미성숙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동영상에서 맞지만 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바라보고 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네. 좀 바라보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는 어쨌든 특정한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았죠. 4.19, 5.18, 네. 그다음 68년. 네. 그 속에는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그 속에 있었다는 거 우리 청소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을 비인격 주체로 보고 대상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 있게 말씀해 주셨고요. 토론 4번 마지막 토론입니다. 학부모 의견으로는 청소년 3가지 조례안이 학생 인권을 다루고 있는데 여성, 노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누구나 말하면서도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학생은
학교에 매여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장이 없고 또 학교는 이런 학생들을 억누르기만 한다. 게다가 울산 지역이 특히 더 학생 인권 의식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감수성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울산 지역 내에서 학생 인권 감수성에 대해 다른 지역과 정말 차이가 크게 나는지 관련해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어른들의 학생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사실 더 문제는 네. 우리 어른들이 사실 또 무관심하지 않나. 좀 무관심이 더 큰 문제라 생각하고요. 네. 사실 뭐 지금 이렇게 뭐 시의회에서 뭐 청소년 관련 조례들이 논의 있었지만 네. 뭐 제가 뭐 이렇게 지역에서 뭐 주변 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제 지인을 만나거나 하면 사실 의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네. 네. 관심이 사실 이렇게 없는 거죠.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나 뭐 어떤 경제가 뭐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요. 어려우니까 사실 네. 뭐 이렇게 청소년의 뭐 이런 정치 참여나 사실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게 사실 저는 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른들의 뭐 학생 인권 감수성이 어른들의 부족보다는 사실 좀 지역적인 특수성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 대구 얘기하셨죠. 있긴 있지만은 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드린 언론이나 어쨌든 언론이 대외적으로 상당히 어쨌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네. 언론에서 사실 이런 정치권 참여라든지 이게 좀 좋은 방향으로 홍보가 돼야 될 텐데 사실 그렇게 좀 되지 못하고 있는 점들에서 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학생 인권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생 인권, 청소년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이 개념. 우리가 좀 잘 정립이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일단 앞서고요. 네. 그것이 이제 정책을 생산하거나 또는 이 입법을 하는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학생 인권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뭐 교육을 받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수성들이 좀 부족한 이런 부분이 있고, 울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 더 학교 학생 인권이 좀 떨어지냐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인권 교육 이런 게 네. 울산이 상당히 안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그 교육감 때까지 다른 지역에서는 심지어 예를 들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이나 네. 경남 이런 쪽은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 대상의 인권교육 이런 것을 진행을 하는데 네. 울산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진보교육감이 이제 들어오면서 네. 올해 처음으로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네.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정도니까. 계획 수립.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인권단체들이 시민사회단체들이 간헐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 전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울산이 좀 진보교육감이 늦게 됐잖아요. 네.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서부터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좀 많이 미진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이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사실은 많이 안 하고 있었던 지역적인 것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울산이 남들 다 얘기하잖아요. 노동 중심 도시 이렇게 네, 하면서 맞습니다. 원래 노동 중심 도시가 되면 더 인권에 아주 민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우리 사회가 아직 그런 것을 잘 용인 안 하잖아요. 앞서 말했듯이 노동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불순한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도시에서 네. 그 이상을 넘어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옆에 계시지만 울산은 이제 인권 관련한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이 좀 잘 안착되면서 인권 정책 이런 것이 잘 안착되면서 네. 인권 감수성들이 좀 전반적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는 이런 도시는 명백한 것 같아요. 네. 잘 되겠죠.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네. 있는데 잘 되겠죠. 저도 또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사실 또 그 학교 민주 시민 교육이란 게 학교에서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뭐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에서 하는 민주 시민 교육 조례도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네. 이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부산에서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죠. 네. 사실 이게 뭐 어쨌든 그 시민으로 대상을 한다는 거는 네. 뭐 계층을 당할 수 있기는 어쨌든 우리 그쵸. 어른들에게도 네. 우리 민주시민의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학교 다닌 시절에는 사실 네.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점에도 상당히 좀 울산에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알기로 울주군에서 민주시민 교육은 네, 조례가 맞습니다. 최종됐죠. 예, 뭐 아무 잡음 없이 네, 잘 됐는데 유독 학생에 관련된 내용은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대표님 하신 말씀처럼 교육청하고 MOU 체결해서 인권 교육이 좀 더 네,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돼야죠. 네. 예,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열띤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울주군에서 통과가 됐어요. 네. 아무런 잡음이 없이. 근데 왜 유독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만 이렇게 되느냐? 이 세 가지 조례가 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례예요. 네. 이게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된다.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반대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도 그러니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인 미래 세대의 출현, 그리고 민주주의가 두텁게 보호되는 사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어느 한쪽이 좀 목적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그 기간 동안 빨갱이라고 하는 것, 이 프레임 안에서 네. 모두가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네. 그것을 씌우는 순간 우리 사회에서는 단 한 말도 전진하지 못했다고. 그쵸.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네. 그 말을 하는 순간 사회적인 그 장벽을, 그 허들을 넘어서기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프레임이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네. 또 다른 프레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를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도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1년에 몇 년 동안의 상황을 보면 주로 그래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성소수자, 맞습니다. 청소년, 네. 난민, 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들을 기준으로 네. 그거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그것을 묻는 것으로 사람을 편을 갈라서 네. 우리 사회를 이분화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너무 명백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네. 누군가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혐오의 집단으로 만들고 그들을 혐오해 가면서 그 혐오하지 않으려면 받지 않으려면 너는 어떠냐, 너는 거기서 입장이 어떤가를 강제하는, 강요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네. 야만한 사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네.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세 개의 조례를 보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타협 없이 대응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거냐.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있는. 민주당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권이 이렇게 한 번에 바뀔 수 있었던 거는 지난 촛불에 의해서 네. 국민들이 개혁적인 입법을 하라고 지역이 개혁적인 걸 바뀌어가라고 민주주의를 두텁게 만들어가고 수호하라고 조건을 만들어줬다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가 정치적인 이유로 아무런 근거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저들의 목적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네. 네. 또 우리 동료 의원이 다른 것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거의 폭력이잖아요. 둘러싸여가지고 그죠? 이런 것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이런 대응의 모습은 네.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화를 내야 된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네. 아직 늦지 않았다. 민주당이 이 세 개의 조례가 단순하게 좀 정치적인 어떤 반대의 의견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다음 총선까지 이 프레임은 좀 더 강화될 거기 명백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민주당이
지금 이제 4월은 지나갔으니까 5월 이후 네.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사실은 시민사회가 민주당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판가름 날 거다. 저희는 그래서 민주당 시당에 민주당과 의회하고의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생각인데요. 아, 네. 민주당의 모습 어떤 식으로 결기 있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길 원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네. 시민사회도 네. 집권 1년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건가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간다라는 것을 네. 좀 깊이 있게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네. 마음 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위에 세 가지 조례가 청소년 관련 조례에서 이렇게 논란이 네. 됐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 저는 뭐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사람은 모두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어른이라고 뭐 완벽하고 불결점 미성숙하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른들도 실수를 하고요. 어른도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미성숙한 존재라고 뭐 어른과 청소년을 저는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뭐 저는 아기들이 상당히 어립니다. 6살, 7살인데요. 요즘에 아기들도 대화를 할 줄 알면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네. 네. 자기 의사 표현을 충분히 하는 지금 6살, 7살도 자기 의사 표현을 그렇게 확실히 하는데 네. 저는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좀 더 우리 어른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저도 청소년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청소년들은 어째 우리 또 나라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청소년들이 또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네.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 관련 조례를 두 가지를 내셨는데 반대에 너무 부딪히셔가지고 의원님께서도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의원님이 하시고 싶은 조례도 참 많을 텐데 지금 여기서 묶여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학생인권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던 학생인권 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셨던 배경래 선생님의 얘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질문이 멈춘 곳에 교육은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학교가 정치에 휩쓸릴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학생들이 중립을 가장하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 사이 결국 학교가 독점하고 있는 진실만이 유일한 진실로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보충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사교육비가 늘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학교가 끝난 이후에도 학원과 PC방 이외에는 갈 곳이 없는 황량한 10대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 안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학교가 시끄러워질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낱개로 흩어진 채 변화를 구걸하거나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낙담밖에는 모르는 학생들 아닌가요? 저는 동성애를 둘러싼 논란에서 자본주의의 현대판 마녀 사냥을 봅니다. 우리 사회도 어느덧 극단주의의 그늘이 드리워져 계층 간 갈등,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혐오와 공격 등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이 서로 차별하고 학대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들에 그치지 않고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데 시민들의 역량을 모았으면 합니다. 이상 시민들의 정책수다 울산저널 시민포럼의 5번째 주제 3가지 청소년 관련 조례 논란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